네, 그럼 바로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올바이오파마요. 아, 한올 바이오파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3,200원에 20%인데 아, 3만 매도가 좀 3천. 하고 싶어요. 아,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를 정말 잘하셨네요. 네. 그 파는 걸로 언제 팔아야 될까 아, 싶어가지고요. 매도가가 궁금하셔서 연락 예,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한올 바이오파마 레포트가 굉장히 핫했거든요. 기다림이 길었던 본 게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는데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대표님? 뭐 사실 이제 한일 바이오파마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신뢰도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이제 매수가가 33,000원이시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 비교적 최근에 주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굉장히 저점을 잘 잡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년도까지 트렌드가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동향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이제 3에서 2회로 줄일 의향이 있다라는 점도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마진 부분들에서 아마 심사 지연을 좀 고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호무역의 대표 선두주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상 국내에서 많은 어떤 바이오 임상들이 진행된 단계에 있어서 심사 단계를 뭐 바꾼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지금은 매매가 분할 매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전략 매도의 의견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이 20%의 비중을 계속 가져가시기보다는 새해 새술은 새 독에 담듯이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정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한 10% 정도 축소하시고 이 나머지 확보하신 수익과 현금으로 또 내년에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지금 현재가에서 한 10% 정도 비중 축소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내년에도 수익 꼭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O일이요. 아, S오일이요? 매수가랑 62,000원에 10%인데요. 네. 제가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62,000원이면은 뭐 9월, 10월 이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시청자님. 네,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때 혹시 S오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냥 TV에서 좋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김진만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정유업종은 올해 내내 참 부진했었잖아요. 내년에는 괜찮을까요? 사실 내년에도 업황 자체는 좀 어두울 겁니다. 중국발 덤핑 공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일단은 SOE도 마찬가지로 정유 업종, 화학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바이콜을 강하게 외칠 수 없는 만한 상황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SOE 같은 경우에는 뭐 캐시카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든든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만한 그런 이슈는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화 주신 분의 평균 단가 62,000원인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막 이제 7만 원, 7만 5천 원이었다고 하면은 긍정 의견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쪽 평균 단가는 못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62,000원이란 평균 단가는 일단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삼중 바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그래도 만약에 턴을 하거나 혹은 이제 SOE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정유화학 쪽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수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관련된 좀 가치주가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SOE도 마찬가지로 밸류업이나 뭐 상법 개정의 주요한 이제 수급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62,000원이란 평균 단가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고 저는 일단은 내년도에 이제 맥스 한 65,000원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재미는 없을 겁니다. 매번 그랬듯이 뭐 특징주도 나와야 되고 이제 주가 상승세에 막 7, 8%씩 나와야지 조금 재미있는 주식인데 아마 내년에도 그리 재미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회복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65,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는 부진하지만 S51은 그쪽에는 뭐 그렇게 크게 매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만 먼저 돌려보게 되면은 여기서 더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자분들께서 한 62,000원에서 본전에서 조그만 2, 3% 상승 시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더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51 매수가 혹은 매수가에서 2에서 3%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비중 조절을 확 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냉철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3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7608번님께서 우리 금융지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4,200원에 55%나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요. 수익 실현할지 아니면 내년까지 더 가져가도 될지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뭐 은행주들 좀 계속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은행, 증권, 뭐 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또 고환율 리스크도 갖고 있잖아요. 내년 은행주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우리가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밸류업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많은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연초에 좀 상승 탄력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이용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대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연초엔 좋았죠. 근데 이제 연말이 갈수록 사실은 이제 이 환율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DSR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가 이제 내년도 다시 한번 단기가 또 올라갈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NIM 마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대 마진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금리 인하를 지금 이창용 총재께서 또 이제 금리 인하를 무려 이제 이례적으로 3번이나 더 하겠다라는 얘기를 급히 발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더 주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그룹 내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사업을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제 뭐 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소규모 중소형 증권사들을 이제 막 영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기존 증권사들에 대비했을 때 이 탄력을 좀 과연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비중이 5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내년에는 한번 과감하게 실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 사실 수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수익이 굉장히 크지 않다 보니까 아쉬우실 수 있는데 저는 금융주들이 내년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근거도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통 대출 비교를 한다라는 거는 일반 고객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법인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은행들 간에서의 어떤 대출 상품을 비교를 많이 해줬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은행 간에서의 대출 비교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거는 이미 더 이상 개인 뭐 고객들이나 아니면 법인 고객들이 더 이상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대출 받는 게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서 그 단물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영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가능하시면 이 55%의 비중을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섹터들을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환율 리스크에 대출 리스크까지 일단 은행주들은 수익 실현하고 보자. 내년에 오히려 좋은 섹터 잘 찾아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뒷번호 6205번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수익 중이신데요. 매수가가 157,700원에 40% 가지고 계십니다. 오래 가지고 계셨다라고 해요.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주도 섹터가 바로 로봇주였잖아요. 오늘의 주도 섹터가 내년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여러 매체에서도 접하셨지만 내년에 CES에서 가장 이제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로봇이고 오늘도 이 로봇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빅테크들도 지금 로봇의 손을 조금 뻗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디바이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큰 협업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의 성장성의 성장주의 그런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지금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의 15만 7,700원의 주가에서는 조금 이제 비중은 한 10% 정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10% 정도 줄여서 30%의 비중만 가져가고 나머지 비중 한 19만 원까지는 충분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차트적인 기술상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구간에서 매번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주봉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 운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오히려 만약에 10% 줄인 비중을 거기서 추가 매수 조금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라면은 지금 팔기 너무나 아깝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그만큼 달콤한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아무래도 조금 더 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19만 원, 2차적으로는 22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당장 내년도 초에 있을 CES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긍정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래 기다리셨지만 지금 팔기에는 좀 아깝다. 내년 CES까지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J 초이님께서 1승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4,40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목표를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싼 고점을 찍었는데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아마 오늘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그런데 조선 기자재나 조선 3사나 좀 조정받은 기업들이 참 많아서 좀 아슬아슬하다 싶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선박주 관련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승 같은 경우에도 뭐 LNG선 수주 기대감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항상 이만큼의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왔을 때는 손바뀜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20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론이 좀 많이 되면서 종목이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손절가 대응만 짧게 잡으시고 저는 오히려 목표 주가는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여러 이슈들이 있죠. 벌써 뭐 하나오션도 들썩이고 있고 뭐 H그룹, HJ중공업 뭐 많은 종목들이 계속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그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이 낙수 효과를 실질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선박 건조법에 의거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물량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미국 자국 내에서의 선박 노조들로부터의 견제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조선주가 지금 아무래도 고환율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매수가 이상까지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제가 4,000원으로 제시를 드릴 테니까요. 목표 주가는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4,600원 그리고 5,000원입니다. 이때 두 번을 매도를 하시고요. 기간은 내년 중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을 조금 성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일단 손절가 대응의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승 자세한 목표 주가와 손절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